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만족도도 줄어들까요? 많은 사람이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삶을 즐기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건강이 괜찮은데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이 불편해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몸이 불편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두 분의 노인이 계십니다. 한 분은 허리가 아파도 늘 웃으며 생활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건강이 비교적 좋지만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연세고 살아온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다른 한 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건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갑니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두 분 중 누구의 인생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가집니다. 반면 행복한 분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면 불안이나 좌절이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삶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긍정적인 분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습니다.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그 대신 책을 천천히 읽으며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몸 상태와 상관없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라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즐기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거보다 체력이 떨어졌어도 현재 가능한 것들을 찾아 의미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즐겼다면 이제는 공원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만족합니다. 과거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힘들어집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일상을 즐기려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가 힘들다면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아도 천천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불편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더 빠르게 노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삶도 즐거워집니다. 일상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태도가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를 둡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입니다. 외롭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발을 내디디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는 만큼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어떤 공통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오히려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후회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즐기기가 어려워집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후회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어떻게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있을까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갑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에 대한 흥미와 활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은 수필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삶을 즐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목표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집니다. 목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전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요리를 하나 배워보겠다라는 작은 목표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70이 넘어서 여행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80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은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면 일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돈보다 경험에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기억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경험이더라. 이처럼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의 소박한 여행을 더 즐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값비싼 가구를 사는 것보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대신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길입니다. 소소한 취미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외롭고 만족스럽지 않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은 경험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태도로 소비를 바라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꼭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소박한 한 끼 식사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더 큰 집이 있어야 해, 더 좋은 차가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기쁨들입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가족과 함께 웃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꼭 부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보다는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아도 씀씀이가 크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능숙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이유로 걱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들은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처럼 운동을 할 수는 없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식단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건강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현재 가능한 것들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무리하게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빠른 노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과 활동을 지속합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직접 하거나 가벼운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이러다 큰 병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끊임없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으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노인들은 건강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이 걱정되어도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현재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요즘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자주 아프진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를 숙일 때 찌릿하게 통증이 오고, 팔을 들기만 해도 어깨가 뻐근해지는 느낌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쉬기만 해서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평소 자세를 조금 바꾸고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 실천해도 통증을 막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무릎, 허리, 어깨 건강을 챙겨줄 생활 속 실천 가능한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걷는 습관만 바꿔도 무릎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천천히 굴려야 해요. 바닥에 발을 쾅쾅 내딛는 걸 반복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죠.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내 키에 맞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로는 무릎에 부담이 크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팡이나 손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중요하고요. 걷기 전에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리 근육이 풀리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벼운 걷기를 매일 30분 정도만 해도 관절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걷는 동안 등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는 게 기본입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무릎에 더 많은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또 너무 빨리 걷기보다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게 좋아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걷는 것도 기분 전환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죠. 매일 한 번은 걸어야 무릎이 굳지 않고 살아 움직입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앉아있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등이 구부정해지면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죠. 등받이가 있다면 등을 밀착시켜서 허리를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해요.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낮거나 같은 높이가 되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을 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앉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허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몸을 펴줘야 해요. 허리를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TV를 오래 보거나 책을 읽을 때는 작은 쿠션을 허리 뒤에 대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곧게 세울 수 있어요. 바닥에 앉을 때는 무릎을 세우고 쿠션을 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 건강은 바른 자세와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더더욱 자세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허리는 매일 조금씩 움직여줘야 통증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당기면
허리와 골반이 풀어집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끌어안아도 좋고 좌우로 살짝 흔들어도 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동작은 천천히 상체 비틀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고개는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몸 전체가 쭉 늘어나면서 허리 옆 근육이 이완됩니다.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같은 동작을 해보세요. 호흡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옆구리와 허리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몸통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3번만 해도 허리 유연성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허리는 절대 무리하게 꺾지 말고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꾸준히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고 자세가 곧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양팔을 귀 옆까지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올라가도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관절을 다시 열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앞으로, 뒤로 돌리는 동작도 꼭 해보세요. 양팔을 벌리고 원을 크게 천천히 그리는 것도 좋아요. 이때 팔꿈치를 너무 펴지 말고 약간 구부린 채로 돌려야 안전합니다.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어깨가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범위를 좁게 시작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땐 절대 한쪽 팔로만 들지 마세요. 양손에 나눠서 들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을 위로 뻗는 동작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더 굽고 더 아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깨는 움직일수록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나 참치가 관절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도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줄이는 게 좋아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염증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는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도 챙겨주세요.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가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입니다. 하루 8잔 정도 천천히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사이가 마르고 마찰이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도 물을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약보다 효과가 느릴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수면 자세는 관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입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게 좋습니다. 척추 정렬이 맞춰지고 허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에 무리를 주니까 낮은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등이 아프다면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을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땐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밀고 일어나세요.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허리를 일으키는 순서를 지키면 안전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땐 허리를 숙이기보다 무릎을 굽히는 게 기본입니다. 무심코 하는 작은 동작이 관절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집안일 할 때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의식해 보세요.
너무 무거운 물건은 혼자 들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은 매일 신경 써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를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었죠. 여러분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확실히 반응합니다. 아픈 걸 참고 지내기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였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관절은 내 몸의 기둥입니다. 쓰는 만큼 잘 챙겨줘야 오래갑니다. 매일 조금씩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관절 건강,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으면 정말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는 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새 말수도 줄어듭니다. 외롭고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아프고 기운도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취미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진짜 힘이에요. 취미는 머리를 자극하고 손을 움직이고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꼭 시작하면 좋은 취미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되는 활동만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외로움과 우울을 날려줄 취미 6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림은 손과 뇌를 동시에 움직이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연필을 쥐고 색을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살아나요. 특히 색을 칠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림이 대신해줘요. 작품을 완성하면 작지만 큰 성취감도 따라옵니다.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색칠 공부처럼 단순한 활동도 뇌 자극에 충분해요. 선을 긋고 색을 고르는 동안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종이에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집중력이 확 달라집니다. 손끝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손주와 함께 색칠하거나 친구와 전시회를 가도 좋습니다. 그림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을 비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완성한 그림은 나만의 작품으로 남아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요. 하루 한 장, 나만의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손뜨개나 공예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실을 꼬고 바늘을 움직이며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니까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목도리 하나를 완성하면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생기죠. 나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에도 도움이 돼요.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생각보다 집중력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 집중이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손뜨개를 하면 금세 시간이 지나가요. 하루 30분만 해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혼자 해도 좋고
동네 공방이나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워도 좋아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교회에도 소모임이 많아서 참여하기 쉽습니다. 함께 뜨개질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작품을 만들어 선물로 주면 받는 분도 주는 분도 행복해져요. 실 한 타래에서 시작되는 기쁨,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악기를 배우면 손과 귀, 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요. 피아노, 우쿨렐레, 하모니카처럼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가락을 쓰고 음을 듣고 박자를 맞추는 활동은 뇌 전체를 깨웁니다. 특히 악기를 배우는 분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처음엔 서툴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큽니다. 악보를 보며 따라하는 것도 뇌 자극에 아주 좋아요. 반복하면서 실력이 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연주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가족 앞에서 한 곡 들려주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됩니다. 손주 생일날 간단한 노래를 연주해주면 추억도 되고 감동도 되겠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음악은 감정을 위로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문화센터나 유튜브 강좌로 도전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면서 가장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동네 공원부터 시작해서 계절마다 다른 길을 걸어보세요.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고 자연이 말을 걸어옵니다.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우울한 생각도 저절로 멀어져요. 평소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으로 가보는 것도 좋은 자극입니다. 낯선 길에서 작은 발견을 하게 되면 기분도 새로워져요. 익숙함 속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새로운 길이 답이 됩니다.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길에서 본 풍경을 찍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모아두면 나만의 여행 기록이 됩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친구와 함께해도 좋아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특별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에요. 매일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행은 먼 데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 걸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거기에다 책 내용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효과는 2배예요. 책 속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함께 자라납니다. 말하는 연습은 치매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소보다 말을 더 하게 되면 말실수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책 모임은 소통과 공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느낀 걸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도 배움이 됩니다. 정해진 책이 아니더라도 시 한 편, 짧은 수필 하나로도 충분해요. 내용보다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는 외로움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손자녀와 책을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세대 차이도 좁혀집니다. 말하는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길러야 하는 능력입니다. 책은 좋은 대화의 시작점이자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혼자 읽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읽기로 기쁨을 느껴보세요. 땅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은 마음을 다독이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매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큰 기쁨이에요. 물을 주고 흙을 손으로 만지는 그 순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식물을 돌보는 시간은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줄어듭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절마다 다른 씨앗을 심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꽃을 키우는 것도 좋고 허브 같은 향기 나는 식물도 추천해요. 식물을 키우는 동안 나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느낌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면 그 만족감은 더 커집니다. 음식 맛도 다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남는 작물은 나눔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작은 세상입니다. 오늘 흙 한 줌에서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외로움과 우울을 날려주는 70대 추천 취미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림 그리기, 손뜨개, 악기, 걷기, 책 모임, 텃밭 가꾸기. 하나같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고 따뜻한 활동들이었죠. 중요한 건 잘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취미가 가장 끌리셨나요? 또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취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고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부터 나만의 취미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절약을 더 하려고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아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처럼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시대도 아니죠. 오히려 스스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절약만으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국민연금 외 소득부터 지출 관리까지 실생활에 딱 맞는 방법들로만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의외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은퇴 후에도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먼저 소규모 임대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 하나를 세놓거나 창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입의 꾸준함이 중요해지죠. 또 요즘은 온라인 재택 부업도 다양합니다. 글쓰기, 자료 입력, 전화 상담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가능하니까 부담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직장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중장년층 대상 강사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배운 게 많고 경력이 길다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중에서도 고정 지출은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점검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입니다. 이 3가지를 잘 조정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아껴집니다. 특히 보험은 예전에 가입한 걸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절약 효과가 큽니다. 통신비는 가족 결합 요금제나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알뜰폰도 성능이 좋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케이블도 사용하지 않는 채널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전기세도 간단한 습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나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기, LED 조명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고정 지출부터 보는 겁니다. 매달 정해진 돈이 나가니까 여기서 아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생활에 맞게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생활비 계산이에요. 매달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비용이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전체 생활비를 계산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자주 쓰는 항목 중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도 좋아요. 식비는 배달 줄이고 장을 한 번에 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여가비는 꼭 필요한 활동 위주로 선택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한 번 줄인 항목은 한 달 정도 유지해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예산을 점검해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고정적으로 빠지는 비용 외에 변동 지출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항목이 있으면 왜 늘었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 조정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이렇게 조정된 생활비 패턴은 은퇴 이후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내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떠안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현실적인 선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지원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도와야 해요.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도와주면 결국 부모가 더 힘들어지죠. 이런 이야기는 자녀와도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정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자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대신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와주는 건 아끼지 말아야 해요. 돈보다는 부모의 조언이 더 큰 자산일 수 있거든요. 자녀와 건강한 경제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지나치게 도와주면 자녀가 자립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나중에 서로 서운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만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아요. 활동을 유지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산책 모임이나 자원봉사, 동네 마을 활동도 아주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도 줄어들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행정 보조나 문화센터 도우미 같은 일들이 많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꽤 의미 있는 수입이 생깁니다.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손재주 있는 분들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요. 정원 가꾸기나 그림, 사진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반응이 좋아요.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활동적인 노후는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거나 통장 잔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요. 돈이 흐르는 방향을 알면 막연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또 정기적으로 가계 상태를 점검하면 조급함이 줄어요. 한 달 단위보다는 3개월 단위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민을 혼자 품지 않는 겁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 복지관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돈 걱정이나 생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도 많습니다. 이야기만 나눠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연결되면 정보도 자연스럽게 공유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가며 살아가는 지혜가 더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6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소득을 만드는 법, 고정지출 점검법, 생활비 구조조정까지 자녀 지원의 현실적인 선 활동형 노후 준비, 심리적 안정까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사실 모두 어렵고 거창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어디였나요? 혹시 지금 실천 중인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